네, 들으신 것처럼 오늘 새벽에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어린아이 3명이 숨지고 20대 어머니는 화상을 입었습니다. 친모는 불이 나기 전에 만취해서 이혼한 남편에게 전화해서 죽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졌습니다. 네, 한편 숨진 고준희 양의 친아버지 내연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올해를 떠들썩하게 만든 주요 사건들을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 교수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오늘이 2017년 마지막 날인데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좀 근데 의심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어린아이 3명이 사망을 했다. 어머니는 라면을 끓이다가 잠깐 잠들었는데 불이 났다. 근데 현장에선 라면 냄비가 보이지 않았고 아이들 방에서만 불이 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걸 어떻게 저희가 파악해야 될까요? 현장 상황을. 경찰이 수사하기가 훨씬 쉽겠죠. 네. 여러 가지 어떤 신빙성이 굉장히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예. 몇 가지 저희가 사항을 짚어보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그 당시에 그 발생 시각이 2시 26분이었습니다. 예. 라면을 끓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라면을 끓인 흔적이 별로 발견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발화 지점이 아이들이 있는 그 방이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집안 상황을 보게 된다면 12월 27일 날 이혼 판결이 나가지고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해 주기로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당시 상황도 남편이 이제 21살짜리인데 당시에 PC방에 가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이 어머니는 술을 마시고 약 한 30분 전에 귀가를 했단 말이죠. 또 불이 나고 난 뒤에 불이 나면 119에 바로 전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네. 근데 자기 남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신고를 해달라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마 이제 22세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또래의 친구들을 보건대 지금 자기는 이제 이혼도 하는 그런 상태고 아이들 3명에 대한 양육을 해야 된다. 이런 예. 상황에서는 충분히 어떤 뭔가 본인에 의한 어떤 불이 화재가 발생한 그 원인이 우리 그쪽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까지는 추정에 불과하지만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엔 네. 지금까지 진술 정황으로 봤을 때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라면을 끓이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불이 났다라고 했던 진술은 번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라면을 끓였으면 라면 냄비가 있어야 되는데 네. 냄비도 발견이 되지 않았으니까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추궁을 했더니 자기가 담배를 피다가 아이를 안고 담배를 피다가 담뱃불이 어떻게 껐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진술했단 말이에요. 예. 그 진술은 불을 낸 건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본인이 불을 냈다라는 그런 진술은 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담배를 어디다 껐는지 정신도 없을 정도의 사람이 불이 났다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본인은 베란다에 가 있었다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여성분의 진술에 의존을 한다면 이거는 일단 방화죄가 아니고 실화죄가 되고요. 그 이후에 아이들이 사망한 건 유기치사나 이제 과실치사 죄 정도가 해당을 하는데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여성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도 아까 오 교수님이랑 생각이 좀 동일한 게 예. 지금 현재 처한 이 여성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20대 초반입니다. 22살에 아이가 셋이에요. 그리고 이혼을 했는데 문제는 전 남편이 아직 같이 삽니다. 예. 그러니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 가정의 상황에서 양육비를 지급받을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러면 본인의 신세, 거기다 술까지 많이 마셨죠. 아이들 3명을 본인이 바라보는 상황에서 본인의 신세 한탄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본인이 불을 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 경찰도 일단은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초점을 맞춰서 지금 추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현장 상황이나 지금 이 여성의 진술을 미뤄봤을 때는 머지않아 이 외에 다른 결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수사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저희가 따라가 보도록 하고요. 또 고준희 양 시신 유기 사건 때문에 국민적인 공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고향의 친부와 내연녀는 이미 구속이 된 상태고요. 친부의 내연녀의 어머니가 구속이 됐고요. 친부의 내연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이제 신청이 됐고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연녀 이제 이 3명이 거의 똘똘 뭉쳐서 이런 일을 벌였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한 정도입니까? 지금 그동안에 이 3사람의 행적을 보게 된다면 예.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교활하다. 예. 그리고 가정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3사람은 이제 이미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준희 양의 시신을 유기하는 그 과정에서 장난감 또는 인형들을 갖다 거기다 놔뒀단 말이죠. 그것도 이제 선산에 묻었는데
그것은 이제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그 사건에 있어서 아이를 선산에 유기를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자기들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죠. 너희들도 우리 그 가족의 한 일원으로 받아준다. 그나마 마음 네. 본인들이 편하게. 본인들이 편한 거죠.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감정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번부터는 언제 이 아이에 대한 실종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인가라고 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취약 아동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뭐 만약에 그 2018년도에 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 시점을 11월 달 정도로 본인들이 잡은 거로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뭐 미역국을 끓여서 주위 사람들에게 돌린다든가 이미 밝혀졌습니다만은 또 주위에 뭐 전단을 돌린다든지 또는 뭐 경찰 앞에서 막 울음을 터뜨린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그 조작되고 계획적인 그런 어떤 측면들이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특히 이제 그 이 친부와 이 내연녀의 어머니가 그 시신을 유기하는데 가담을 했다라고 해서 이 내연녀는 뺐었었는데 네. 최초에 얘기했었던 그 아이가 사망한 장소와 시간 자체가 이번에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경찰에서도 이 통화한 내용과 입을 맞춘 여러 가지 정황 등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 내연녀도 굉장히 깊숙이 개입을 했었다라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준이 양의 친부는 사망 시기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한 상태지 않겠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원래 이제 당초에 자백을 했었을 때는 4월 26일 날 저녁에 이제 동거녀의 어머니 집에 가 보니까 아이가 토사물을 입에 물고 사망해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예. 지금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날 아침 4월 26일 오전에 본인의 차 안에서 아이가 사망해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이 아이의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첫 신고를 한 게 올해 12월 8일이에요. 예. 12월 8일에 이 아빠하고 내연녀하고 울면서 경찰서에 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딸이 사라졌다고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와서 이건 실종 사건으로 처음에 경찰이 수사를 해서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수지하고 산하고 수색을 했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뒤졌었죠. 그때는 예. 설마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상한 정황들이 너무 나오고 결국 이 통화 내역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백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자백을 하고 이후에는 저는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거는 실종 사건으로 끝이 나고 아무 일도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는 무너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이제 내연녀가 가담했던 부분도 사실 친부 입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술이 조금 유의미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지금 어떻게든 아이의 사망과 본인이 연관이 돼 있으면 엄청나게 중하게 처벌받을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일단 국가수 정밀부검 결과가 나와서 그 안에서 만약에 지금 고준양의 시신 상태가 뭐 부검을 해서 사인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정도인지는 아직 좀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네. 일단 국가수에서 외부 그러니까 이제 외형 정도 감식하는 결과상으로 좀 특이한 점은 아이의 갈비뼈가 손상됐다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이들의 갈비뼈는 잘 안 부러집니다. 유연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우리 어른들은 한번 뭐 크게 강하게 타격을 붙으면 부러지고 잘 붙지도 않는데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굉장히 강한 타격이 있지 않으면 쉽게 갈비뼈에 손상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은 그 갈비뼈 손상이 이 침부와 관련성이 있는지 일단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예. 이제 정밀 부검을 하면 이제 정확하게 이 아이가 어떻게 사망을 했는지 그럼 학대가 있는 과정에 사망을 한 건지 아니면 고의로 살해한 것인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예, 여기에 대한 내용은 들을수록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백 예. 변호사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친부, 고향의 친부인 고 씨가 초반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왜 유기를 했느냐? 생모와의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데 양육비와 뭐 이혼 소송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유기를 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아예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이렇게 집에 와 보니까 아이가 사망해 있었다면 당연히 병원에 알리고 예. 그 이후에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아이의 사망에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이혼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혼 소송에 뭐 불리해질 이유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또 두 번째 양육비 문제는 아이가 사망했으면 이 아이에 대한 이 아이는 원래 친모가 키우다가 또 이 고 씨가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네. 친모가 키울 상황이었다면 아이가 사망하면 양육비 안 줘도 되죠. 예. 그리고 본인이 키울 때도 양육비가 안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혼에 유리하게 해서 양육비 문제 때문에라는 것은 지금 이 실종 이후에 본인이 인근 야산에 묻었다는 것과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내용이고 예.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왜 본인 잘못도 없는데 본인이
애를 죽이지도 않고 학대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왜 병원이나 119에 알리지 않고 인근 산에 묻었느냐 하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본인이 아이의 죽음에 개입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억지 주장이기 때문에 앞뒤가 맞을 수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조금 전에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이들의 태도가 교활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될까요?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감정 정리를 하고 최종적인 목표는 본인들이 이번 사건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조사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게 문제를 던져놓고 너희들이 만약에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는 것이라는 그런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와 연관돼 가지고 이 친부라고 하는 자가 그 자기 딸을 살해했던 그 바로 당일 또 그 다음에 이어서 건담이라고 하는 이 종이 모델 관련되는 것을 많이 올립니다. 예. 그런 것을 보게 된다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과연 친부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까지 표현을 했잖아요. 예. 어허허 뭐 이런 얘기도 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했던 그런 그 어떤 행동.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가족 여행을 갑니다. 근데 가족 여행을 간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 발목을 스스로 잡은 거예요. 가족 여행을 가면서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본인들은 완전 범죄를 꿈을 꾸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행동들을 했습니다만 예. 또 뭐 거기에다가 인형도 갖다 놓고 또 칫솔도 갖다 놓고 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이제 DNA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그 준이 양이 생존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을 연관해서 이제 들이미니까 본인들이 자백을 한 건데 특히 또 좀 의심스러운 것은 이 친부와 내연녀가 같이 아이를 유기하러 갔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예. 거기에서 죽은 아이를 내연녀의 어머니 집으로 옮겨놓고 그 사람과 같이 갔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과연 그것이 내연녀의 어머니가 자기 딸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갔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의문이 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이게 지금 뭐 수사가 마무리되어야지 확실하게 결정은 나겠지만 일단 추측을 해본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으로만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할까? 그리고 이제 남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밝혀내야 될 부분은 뭔가가 궁금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이의 사망과 이 친부, 내연녀의 어머니의 관련성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주장처럼 죽어 있었다와 죽이는데 무언가 이 사람들이 역할을 했다는 분명히 죄명이 다릅니다. 예. 만약에 이 고준희 양이 사망하는데 전혀 개입한 게 없으면 그렇다면 뭐 최대로 나 봐봐야 뭐 지금 시신 유기 부분과 관련된 처벌하고 아이에 관련된 좀 학대까지 이르자는 그러니까 묵시적 방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아동 학대죄 정도가 포함될 수 있는데 예. 그런 경우는 그렇게 중하게 처벌받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이의 사망에 관련성이 있으면 이제 학대치사죄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살인죄가 될 개연성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아동 학대를 통한 아동의 사망 사고의 처벌이 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칠곡계모 사건, 예. 뭐 울산계모 사건 같은 경우에 징역 15년이 선고가 돼서 그 당시에 국민 여론이 굉장히 좀 들끓었어요. 예. 지금 애가 이렇게 죽었는데 징역 15년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그 원영이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인천에? 예, 원영이 사건에서 이제 계모가 징역 27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아이의 죽음에 연관이 됐다라는 게 국가수의 정밀부검과 그리고 경찰의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다면 이 정도 형은 충분히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돌아보면 올 한해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고준희 양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를 떠올리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고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뭐 어금니 아빠라고 하는 아빠 용어를 쓰기도 좀 싫은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영학 사건 같은 경우는 TV에 나와서 자기 유전병을 물려받은 딸에 대해서는 자기가 죽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호소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올 초만 하더라도 뭐 방송국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 딸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한 모습을 짓던 그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예. 그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서 성추행하고 살해한 범인으로 등장을 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받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상상하기 어렵죠. 예.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지난 그 10년 동안 이 사람이 그런 자신의 그 불우한 처지를 알려서
받은 그 후원금이 거의 한 14억 정도 되는데 네. 그것을 가지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고급 외제차를 운용을 하고 하는 이런 문제. 또 하나는 정신지체장애 2급을 받아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수당 이렇게 해서 한 달에 100한 5, 60만 원을 갖다 국가로부터 받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저희 사회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갖다 미쳤던 것이 얼마 전에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남을 돕는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사랑의 열매가 굉장히 실적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예. 이러한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범죄학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연구 가치가 있는 그런 그 사건이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개인이 가지고 있던 어렸을 때 열등감이 나쁜 방향으로 진화가 돼가지고 그것이 성도착과 연결이 돼서 결국은 이 살인 행위까지 연결되는 이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2017년에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일단 연구 가치는 있더라도 생각하게 된 다시 싫은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 올해 초에도 또 인천의 10대 여학생이 또 8살 아이를 살해한 그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까지 계속 오면서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어떻게 이게 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 사건에서는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처벌이라는 특례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이 일단 1심에 선고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주범이었던 살해 실행 행위를 직접 했던 그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징역 20년이 선고가 됐고요. 그게 예. 상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 공범은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는데 이 사건에다가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부산 여중생 집단 예. 폭행 사건이나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즘 청소년 범죄가 지나치게 잔혹해지는 예. 경향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물론 청소년들은 어쨌건 처벌도 처벌이지만 앞으로 사회에 복귀해서 생활을 그런 것까지 좀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교화 측면에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둬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년법에서 18세 미만은 최대로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게 15년이고 거기다 아주 강력 범죄만 예외적으로 20년을 선고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연령을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사회 여론으로는 지금 28세는 안 된다 최소한 16세 정도로 낮춰야 된다. 그리고 소년법에서 아이들이 정말 누군가를 집단적으로 강하게 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원도 제대로 가지 않고 처벌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들이 걔네들이 나와서 또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소년법은 지금 이게 정말 과거에 만들어져서 그 과거의 발육 상태와 지금의 발육 상태가 달라요. 예. 아이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지식도 과거와 지금은 천양지차입니다. 예. 그렇다면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법도 그에 따라 변화해야 되는 게 입법자들의 의무예요. 그런 예. 측면에서 소년법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는 손을 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예. 안전불감증도 여전했다라고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제천 화재 참사도 그랬고요. 얼마 전 타워 크레인 붕괴도 그렇고요. 사실은 나올 때마다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또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마치 그동안 그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몰랐던 것 같이 행동을 해요. 아, 예. 그것은 일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이제 제천 그 화재 사건 같은 경우는 불법 주차가 굉장히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 불법 주차라고 하는 것이 그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소방관들에게도 많은 책임을 물었는데 이 소방관들도 역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가면서 부딪혔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모든 책임을 지금까지는 소방관들에게 많이 돌리면서 왜 그런 과감한 행동을 외국같이 하지 못했느냐라고 질책하는 이런 모습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영흥도 어선 침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 이 급유선 선장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자리를 갖다 비우고 이미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과 연관돼 가지고 그 승무원들의 책임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지 않았습니까? 네. 반복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제 크레인 사건 같은 경우도 이동식 크레인 같은 경우는 땅에 완전히 고정을 시켜놓고 운용을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그냥 하지 않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동식 말고 그 완전히 그 고정식 그 네.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도 20년 된 노후 크레인을 외국에서 들고 들어와 가지고 했다. 이 모든 것들이 예. 결국은 돈과 편리성 때문에 시간과 규정과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이제 뭐 김수환 그 전 추기경께서 내 탓이오라고 얘기를 했죠. 예. 우리가 누구 탓이라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게 되면 세 개 손가락은 나한테 오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올해 있었던 무거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주제는 무거웠어도 그래도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